먼저 전국 범죄 피해 조사는 공식 통계로 확인할 수 없는 없는 범죄 피해, 일명 암수 범죄, 숨은 피해를 확인을 하고 범죄 피해 취약성 요인을 분석하고 범죄 피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연구원에서 경련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승인 통계입니다. 전국 범죄 피해 조사의 조사 내용은 기존의 이제 전국 범죄 피해 조사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범죄 피해 관련 문항을 이제 보완하여서 수행되었습니다. 시계열 분석에는 조금 해석의 주의를 요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 명제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규정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거는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사표는 기본적으로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표에는 가구 구성과 동네와 이웃관계, 일상생활과 범죄 예방 활동, 배경 문항,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겪은 범죄 피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스크리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조사표는 여기 이제 기초조사표에서 범죄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답하신 분들의 하나요. 사건 발생에 대한 일시와 장소, 범행 수법 등 사건에 대한 피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조사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그리고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중치를 이제 설계 가중치를 이제 또 확인을 해서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하여 이제 지정을 하였고요. 조사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태블릿 PC를 이용한 태피를 활용한 가구 방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홀수년도에 조사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걸쳐서 이제 실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구는 7,069가구, 그 인원은 14,732명입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 건수, 10만 명당 개인 대상 범죄 피해 건수는 전체적으로 7,6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재산범죄 피해가 6,609건, 그리고 폭력범죄 피해가 1,0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가구 10만 가구당 가구 대상 범죄 피해 건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0만 가구당 1,779건의 범죄 피해가 있었고요. 이 중에 기타 범죄가 1,556건, 그리고 주거침입 관련 범죄가 2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범죄입니다. 폭력범죄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전체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먼저 가장 많이 나타난 범죄 같은 경우는 성폭력 범죄입니다. 533건으로 이제 나타났고, 괴롭힘 범죄가 231건, 강도가 10건, 그리고 스토킹 범죄가 80건, 네, 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폭력범죄 피해자의 가해자 연령 분포를 살펴보시면 피해자의 경우 30대에서 20대에서 죄송합니다.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요. 가해자의 경우 3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폭력범죄 범죄 피해 장소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도로가 27.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그 온라인상에서의 범죄 피해가 폭력범죄인 경우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15.6%였던 것에 반해서 2024년에 54.3%로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재산범죄 피해 발생 실태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에 10만 명당 1,152건이었던 이 수치가 2024년에 4,583건으로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재산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입니다. 50대 범죄 피해자가 21.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재산범죄의 발생 장소의 경우 상업지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기 범죄의 그 피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라는 이제 사기 범죄 피해 내용이 50.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경우 27.8%, 중고거래와 미배송의 경우가 이제 18.8%로 순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들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이제 경찰의 신고 이제 비율과 처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약 22%의 신고율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낮은 신고율을 나타낸 것이 지금 사기범죄이고요. 그리고 사기범죄로 19.7%, 그리고 지금 손괴가 22.4%,
절도가 31.9%로 그 신고율이 나타났습니다. 폭력 범죄의 경우 재산 범죄보다 약간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8% 정도의 신고율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이제 신고율을 나타낸 것이 성폭력 범죄입니다. 지금 19.7%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여서 9.7%입니다. 피해 신고를 하는 이유의 1순위를 살펴보시면 가해자를 검거하고 처벌하기 위해서가 동일하게 이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모두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십니다. 피해를 그렇다면 왜 신고하지 않는가를 살펴봤을 때는 첫 번째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범죄에서는 52.5% 그리고 이제 폭력범죄 피해에서는 47.8%로 나타났는데요. 이어서는 좀 특이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은 재산범죄 피해에서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가 좀 높은 수치가 8.7%가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또 다양하게 또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 대응의 만족도 같은 경우 폭력범죄 피해 같은 경우 신고의 만족도가 약 80% 정도가 만족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해서 재산범죄 피해자의 경우 만족도가 한 50% 수준이라고 만족했다라고 답한 수준이 50%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범죄 피해 경찰 신고 결과를 또 살펴보면 그 폭력 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는 모두 검거된 사례가 절반 이상이 된 반면에 재산 범죄 피해 같은 경우는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62.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게 추가적으로는 범죄 피해 취약성 요인 이라고 해서 이제 성별과 연령, 혼인 상태와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제 피해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이제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범죄 발생 인식과 범죄 두려움, 범죄 예방 활동 또한 저희가 조사를 같이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난해에 이제 그 조사에서 좀 중점을 뒀던 사이버 범죄 피해 발생 실태 결과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온라인 범죄 피해 건수를 이제 살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10만 명당 6,79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기가 이 중에 온라인 사기가 4,491건, 그리고 온라인 폭력 범죄가 1,103건,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피해 범죄가 1,19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여성인 경우가 86.5%입니다. 이 사이버 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성폭력이나 사이버 스토킹 등을 포함하는 이런 범죄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제 있는 내용이 이제 범죄 피해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메일 문자나 카톡, DM 등을 통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사진의 전송이 피해 내용의 94.7%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괴롭힘 및 스토킹 피해 내용도 여러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소셜 미디어나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 귀하에게 원치 않는 발언이나 연락 행동을 하는 행위, 그 스토킹 행위, 괴롭힘 행위 등이 포함되는 부분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사이버 재산 범죄 부분입니다. 온라인 사기 피해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이전 폭력 범죄보다는 그 남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 피해 내용을 살펴보시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제 범죄 유형이 온라인 직거래, 그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불했으나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상품을 받은 경우가 3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는 그 온라인 등을 이용해서 정보기관을 사칭한 송금을 유도한 경우고요. 그리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송금 결제를 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공격 부분은 일단 그 내용적인 면을 좀 보겠습니다. 귀하가 가입한 웹사이트에 계정 정보 유출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피해의 비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약 50% 정도가 이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 이외에는 타인이 귀하의 허락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 계정, 온라인 쇼핑몰 계정, 게임 혹은 플랫폼 계정 등 정보에 침입한 경우로 24.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범죄를 신고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를 살펴보시면 일단 온라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신고했다라고 이제 말한 경우 27.2%,
온라인 폭력 범죄를 신고했는가는 신고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3%,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공격 같은 경우는 4.5%만이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밝혀낸 내용들이 그 범죄 피해 보고서 이제 조사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전국 범죄 피해 조사는 저희 연구원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자료가 통계청이나 유관부처, 대한범죄학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등 학계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공식 범죄 통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해서 국내 범죄 피해 발생 현황 및 피해 취약성 요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 예방, 가구 유형에 따른 치안 정책 등 국민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이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